자,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장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날 이제 미국장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도 한 0.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심리가 강했는지 오히려 개파락하지 않고 거의 보합권 근처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강하게도 플러스권으로 돌리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특징으로 본다면 코스닥 150 자체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2%가 올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코스닥 150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3위나 이제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런 애들은 좀 주춤거렸는데 상대적으로 그 외에 중소형주들 정말 다 소외받았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애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 150에서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뭐 리가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던 게 좀 보이죠. 그럼에도 코스닥이 2% 상승을 했다는 건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이 2200 종목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급이 고루고루 좀 잘 분산이 되면서 과대 낙폭에 많은 분들이 배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되긴 해요. 왜냐면 오늘도 외인과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기관이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연기금도 소폭 팔았고요. 여기 수급 보시면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얘네들은 사실 거의 단타 수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라서 또 거기에 따른 우르르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는데 뭔가 명확한 주체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 자체가 제한적인 가운데 그래도 대부분 과대 낙폭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별로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뭐야, 수급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금방 다시 다 빠지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섹터를 본다면 강한 테마 이런 애들 본다면은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네. 과대낙폭으로 좀 올라오는 종목들 또는 차트를 다시 살리는 이런 섹터들이 좀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AI 소프트웨어에서 이스트 소프트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뭐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AI 순환매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도 강했고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주,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은 바로 뭐 시장 언제 이렇게 하락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전고점 근처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얘는 오히려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시장 지루하게 하락할 때 조정이 소폭 나오더니 조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2거래일 만에 바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은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상승을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까지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강했냐? 민주당이나 아니면 최근에 정책 테마주들, 인물 테마주들도 막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은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확대가 되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그렇고 그런 소식 때문에 이런 저출산 관련 종목들 제로투세븐, 꿈비, 아가번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교육주 애들까지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장에서 제일 강했던 거는 구글이었습니다. 왜? 양자 때문에 5%나 급등을 했어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잠시 뒤에 뉴스를 통해서 볼 텐데 이게 비트코인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왔거든요.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양자 쪽이 좀 부각이 되니까 국내 이제 양자 테마주로 올랐던 애들 엑스게이트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KCS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간 게 특징이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테마주들 이외에도 3동주, 4동주 좀 움직인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또 양자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테마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양자도 있고 AI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많아지는 분위기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은 아직은 불안한데 그래도 매매할 만한 테마가 조금 생긴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차로 두고 좀 거래 대금이나 이런 수급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정치적인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테마에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해볼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계엄 사태 이후에 어제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여론이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빠르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 아마 토요일인가요? 그죠? 토요일 날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연 국힘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돌아설까?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이번에도 다 본회의를 나가면서 회기가 될지 이번에는 안 될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국힘의 탄핵 투표를 동참 촉구를 했고요.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멈출 수가 없다.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질서 있는 퇴진은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태 이후에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했다. 무려 RP를 14조 원이나 매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런 건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좀 뒤숭숭한 가운데 우주 쪽 내년 우주청 예산이 약 1조 규모 확정이 됐고요. 20% 증액이 된 9,649억 원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지금 트렌드가 우주 쪽이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만 해도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거 점점 이제는 양자까지도 스페이스 X랑 한다고 하는데 우주 쪽 그 트렌드를 좀 따라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근데 아마 요것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주 쪽 요걸로는 사실 경쟁력을 빠르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증액한 게 어디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요즘에 아시겠지만 거의 세계 대통령급으로 지금 힘이 세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기후 대응 지지에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신재생 쪽의 약재인가? 일론 머스크가 야 그래 기후 그거 완전히 필요 없어 기후 대응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선순위 아니고 나의 우선순위는 AI, 로봇, 우주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AI, 우주, 로봇 이렇게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좀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세는 대세인 만큼 그죠? 그리고 양자 쪽 굉장히 떠들썩했죠. 구글의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 있다. 블록체인 보안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쟁이 재점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예전에도 항상 우려가 있긴 했는데 야 그거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아주 먼 미래의 얘기야. 양자 컴퓨터 그게 말이 쉽지 그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컸는데 기술력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구글에서 이번에 이렇게 획기적인 양자 프로세서로 인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보안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 2030년? 2030년에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핏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양자 그리고 복잡해.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들어도 이해를 못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나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본다면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컴퓨터보다 진짜 10,000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그리고 암호 해독을 위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인해서 오히려 암호를 해킹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무력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양자로 인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되면은 양자 암호 기술만 갖고 있으면 다 훔쳐가면 이게 과연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거를 또 우려를 같이 했는지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양자 컴퓨터 이거 위협이 되는 건 맞다. 근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자 저항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양자 저항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의미한다. 이거는 양자의 공격을 양자로 막는다는 건가? 들어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격과 이제 참가 방패로 어쨌든 막아내겠다. 뚫어내겠다. 뚫리면은 비트코인 탈탈 털린다. 약간 이거 같아요. 그리고 채굴도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감이 좀 생긴 거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뭔 미래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오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도 모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SNS로 구글 CEO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냐면 봐도 모릅니다. 천재들의 대화라서 잘 모르는데 구글 CEO가 일론 머스크한테 스페이스X 스타쉽을 활용해서 우주 양자 컴퓨팅을 같이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와우하고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내 의견은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재들의 대화 어쨌든 뭐 우주도 있고 양자도 있고 그렇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뭐 자세히 1시간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게 또 시간차를 두고 이제 양자 쪽이나 우주 쪽이나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 상무부 마이크론의 61억 달러 보조금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조금은 확정 발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나와줘야 어느 정도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텐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고 그리고 TSMC 창업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로 삼성전자는 부정적일 것이다. 약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너네 더 힘들어지고 나는 더 잘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야겠죠. 국내 정치적인 얘기도 빨리 해결을 해서 삼성전자도 빨리 경쟁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IT 업계 입장에서는 써봤는데 이게 국내 AI 모델 그렇게 막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래도 야 챗GPT가 최고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 돼 있다. 한국어에 우리가 쓰는 그런 말들 뉘앙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석을 해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업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런의 IT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그런 소식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AI 쪽에서 이스트 소프트가 갑자기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게 만약에 진짜면 어느 정도 재평가 이런 것들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AI 쪽을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매년 초에 있는 CES가 있습니다. 그죠? CES에 내년 25년도 또 1월 달에 개최를 할 텐데 그때도 결국엔 주제는 돌고 돌아서 또 AI가 될 것이다. 왜냐면 기조 연설에서 또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AI 산업벽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초 CES 행사 전까지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적으로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가 뭐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한번 쭉 보시면서 아마 트레이딩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를 좀 해볼 만한 뉴스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시간차를 두고 다른 AI 애들도 움직이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 테마도 쉽게 안 꺾여요. 그죠? 오늘 봤을 때도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또 순환매 관점으로 또 상승하는 다른 종목들도 꽤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 겨울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폴란드 측의 입장이 나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겨울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오랫동안 얘기가 나와서 테마로 본다면은 저거 너무 사고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팩트를 본다면 뉴스는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고용부 내년 예산 35조 3천억인데 저출생 예산을 좀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민주당 쪽 좀 정책 테마로도 예전에 엮인 적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내년 9월 뭐 보육료를 전면 무상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도 뭐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 덕에 뭐 한국어 학습
학습자가 40%나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넷플릭스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와 맞선을 했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확실히 좀 영향력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머인데 여러분들 뭐 이 유머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사안이 워낙 심각하니까 유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냥 이슈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이 찍혔답니다. 이게 누구 핸드폰이냐면 안철수 의원의 핸드폰 이제 누가 줌으로 땡겼나봐. 이거 막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윤상현 두고 봐라 인천 시민의 힘을 거의 안 나왔어요. 어쨌든 뭐 힘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 같고, 그 밑에는 단체방이야. 단체방인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누군가 했어.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법무부 장관에게 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합리화를 하는 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국힘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입단속 시켜야 할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 의원들끼리의 카톡이나 이제 문자 내역들이 살짝 나온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나왔죠? 윤상현이 폭탄 문자로 부르네.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고도의 전술 전략으로 일부러 보이게 한 거다. 일부러 요 문자를 보인 상태에서 열심히 대기를 탔다. 뭐 그렇다고도 하는데 글쎄요. 뭐 그 정도로 기민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힘당 입장에서의 이제 무한 루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게 정치 얘기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정치 얘기 거의 안 했었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거의.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왜 저런 뉴스를 가져오냐, 저런 뉴스를 가져와서 제 극우다. 가져오는 뉴스에 따라 달라. 제가 어떤 날에는 극우라는 소리 듣고요, 어떤 날에는 극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나한테 바뀐 게 없는데 뉴스 소개해줬는데 야 너 왜 갑자기 예산안 관련된 뉴스를 왜 가져와? 계엄령 너 합리화하는 너 국힘이지? 약간 이러고, 또 어떤 날에도 이런 뉴스 가져오잖아요? 야 너 북자였어? 막 이러면서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해도 그래도 갑니다. 왜? 저는 그 어떤 당도 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사실 소신발언 한다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특정 그런 정치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저런 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뉴스를 다 보시니까 걸러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힘당의 현재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그래 대통령을 하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당장 탄핵시켜야지. 그렇다고 이재명은 더 아니지. 그러면 윤석열을 그냥 냅둬? 아니야. 대통령하게 될 수 없지. 탄핵시켜야지. 그러면은 이재명은 아니지. 지금 무한 루프를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2주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탄핵해 말아 출석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빨리 정리를 좀 하고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트 소프트에 앨런이 나와서 한번 우리 또 자니 PD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앨런한테 주식 유튜버 주덕이 떡상할 컨텐츠로 뭐가 있을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보자 대상 교육 콘텐츠, 핫한 섹터 분석, 실전 투자 사례 공유, 유명 인사 인터뷰, 실시간 시장 분석 거의 하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유독 핫한 섹터 분석, 실시간 시장 분석 정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차트 분석하면서 실전 투자 사례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투자자 뭐 관련해서 이런저런 피드백 해주는 그런 콘텐츠도 했었고, 좀 유명하신 분들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더 빨리 더 좋은 걸 내놓으란 말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한번 재미로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 정리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그래도 시장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데 이거 또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 생각은 수급이 들어왔던 몇 가지 테마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정치 테마도 몇몇 종목들 크게 차익션 나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뭐 CES까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시간차
차례 두고 다른 종목들 뭐 순환매 관점 계속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차트 살리고 있는 전력기기 일부 종목도 좀 괜찮은 애도 있는 것 같고, 뭐 조선 그죠? 그다음에 혹시나 우주 쪽이나 이런 쪽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양자 쪽도 새로 생겼죠. 양자 쪽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 본인의 타점이 나오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